네, 강프로입니다. 에코프로모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적 관련해서의 내용하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에코프로 측에서 지금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그쵸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 때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를 드릴 내용은 에코프로모티를 포함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었던 내용은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부분은요. 뭐 테슬라가 주도하고 이끌어서 시장성을 확보를 하기는 했지만 이건 정부 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정부 정책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하고의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율을 따지거나 비용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을 모두 다 눌러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타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실적 관련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주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해야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내용부터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자, 첫 번째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하자입니다. 그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했을 때 우리가 낼 수 있는 그쵸 낼 수 있는 수익은 이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570% 정도가 되고요. 이 내용은 그쵸 계좌 수익입니다. 종목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있는지 그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 텐데 HLB입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매한 결과 수익 구간, 수익 구간, 수익 구간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만들어 가고 이거 말고도 반도체 쪽 올해 들어서 반도체를 매매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DI나 그쵸 DI도 보면 이런 식으로 20%, 20%, 20%대 이런 정도의 수익을 꾸준하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은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내가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고 75% 정도가 된다. 이런 부분이 모이고 모여서 아까 전에 보셨던 내 계좌 수익을 만들어낸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 그쵸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놔야 되고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올라가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를 내가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게 뭔가요? 확인이다. 확인.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쵸? 아까 전에 매매한 내용 있죠? 그 내용을 다시 보고 이야기를 드리면 싸게 매수한 구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싸게 매수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꾸준하게 그쵸?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확인입니다. 확인. 그쵸? 그 확인이 실적에 대한 확인이 아니에요. 오늘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 거긴 합니다. 그런데 실적을 기준해서 제가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게 아니라 앞서서 가격을 기준해서 다른 종목군을 먼저 보여드리고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돈이 들어오는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자, 보세요. 싸게 매수한 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내가 매매하는 구간을 잡았을 때, 그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뭐 DI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고 한 가지 분명한 건 정배열 구간에서만 매매를 지속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에코프로머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HLB를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에코프로머티는 지금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실적에 대한 이 안 좋은 부분이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우리가 가격대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해결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쵸? 떨어지고 난 뒤에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결과적으로는 에코프로머티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축하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 텐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고가 매물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쭉 보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보면 시장가 매수 선익 시스템 8시 49분 이런 식으로 내용 진행이 되고요. 선익 시스템 자 내용 보시면 매수하고 난 뒤에 그쵸 어느 정도의 횡보 기간을 거쳤지만 그리고 나서 상승하는 구간을 재공략한 결과 상한가 마감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구독자와
그리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소통방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지만 그쵸, 무엇보다 실시간 타점을 기준해서 에코프로머티의 타점까지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에코프로머티 그리고 실적 관련된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내용은요, 에코프로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5월 3일날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한 가지 보는 게 너무 쓸데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핵심만 찝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1분기 실적, 전방시장의 수요도 나와. 그쵸? 판매 단가 하락으로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8% 감소,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다. 양극재 평균 판매 단가가 감소를 했다는 거죠. 양극재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공급하는 부분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 즉 공급과 수요가 엇갈려졌다는 것. 하지만 여기서는 한 가지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생산 및 판매량 조정으로 고정비 부담이 증가했다. 이런 부분은 왜 그럴까요? 재고자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 456억 원으로 영업이익 흑자 전환 이렇게 됐지만 재고자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렇죠? 이걸 환입시켰다는 건데 재고자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재고자산이 어떻게 됐느냐? 이 밑에 쭉 보면 나옵니다. 왜 재고자산에 대한 부분이 손실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지가 여기 나와요. 메탈 가격 동향. 여기 보시면요. 수산화 리튬의 가격이 23년 3월 달을 기점으로 쭉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23년 2월 달을 기점으로 주가가 어떻게 됐죠?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당연히 주가가 먼저 올랐고요. 아까 전에 제가 타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주가가 먼저 올랐고 리튬 가격은 빠졌으니까 여기서 확보해 놓은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뒤쪽 자료가 없는데 이 뒤쪽에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인해서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확보해 놓은 물량에 대한 부분이 손실로 지금 잡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엇갈림으로 인해서 재고가 쌓여가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돼서 어려운 부분이 되려면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자체가 없어야 되는데 2차 전지를 이끌고 가는 산업 주체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정부예요. 정부가 이 산업을 이끌고 가려면 뭘 만들어야 됩니까? 당연한 부분이 이거예요. 이건 진짜 너무 당연한 부분인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환경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트럼프가 되면 뭐 화석연료에 대한 사용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미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있을 때 테슬라에 대한 그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큰 폭으로 진행이 됐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전혀 그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물론 내가 고가에 잡고 그리고 고가 부근에서 물려있는 부분에서 지금 최고가에 잡았으면 손실 부분이 50%가 넘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격도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격도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타점에서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에코프로머티의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실적 관련돼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려보면 쭉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부분 보세요. 전지재료 사업 내 재고 효율화 진행으로 전구차 판매량이 감소되고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58% 감소했다. 그렇죠.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수요와 공급의 엇갈림으로 인해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판매량 감소로 인한 고정비 부담. 그렇죠. 장치 산업은 이게 있습니다. 어느 시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익의 증가폭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황은 수산화 리튬 가격이 떨어진 부분, 그러면 먼저 산 부분에 대한 손실 부분이 반영이 되고 공급과 수요가 엇갈리면서 발생하는 그렇죠.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손실의 폭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 보세요. 가족사 내 그렇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머티에서 만든 전구체는 에코프로 BM 쪽으로 들어가죠. 지속적으로 생산 및 판매 계획을 조정하고 있다. 판매 단가는 제품 믹스로 소폭 하락이 전망된다. 그렇죠. 단가 자체는 지금 가족사 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죠. 근데 지금 주가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좋아질 부분에 대한 내용을 먼저 반영해서 주가가 올랐다면 이걸 딱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나빠질 부분,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수산화 리튬이나 그런 부분 가격이 쭉 떨어지고 재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남고 먼저 잡았었던 거에 대한 손실 부분이 반영시키고 이런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주가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었다면 2월 달에 그렇죠. 2월 달에 에코프로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반등하지 못했을 겁니다. 먼저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11월 달에 있었던 저가를 아직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도 에코프로 BM단에서 보면 마찬가지인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쭉 내려보면 자 여기 차입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차입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현금성 자산은 3천억이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은 13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130%의 부채 비율이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본금 대비해서 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현재 그냥 높게 잡아서 높게 올려치더라도 500억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모기업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로 인한 뭐 지금 금리가 높아서 발생하는 이런 부채로 인한 금융권에 대한 금융 비용에 대한 부담은 전혀 걱정하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도 계속해서 차입금 관리 노력으로 재무 구조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주가에.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는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건 그냥 구색 맞추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뭐 경영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돌리기 어려운 구간이니까 이건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에코프로 BM의 상황이 좋아져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 먼저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테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삽니다.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밀려있던 물량까지 다 삽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지속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해 놓은 게 뭡니까? 에코프로 BM 측에서 SDI 쪽으로 44조짜리 수주 계약이 들어왔고 이런 부분을 연환산시켜서 본다면 23년 총 생산량이었었던 생산 능력, 생산 캐파였었던 17에서 18만 톤 정도는 이미 풀캐파로 돌아가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26년인가 27년까지는 생산 능력이 증가하고 여기서 곱하기 4 정도를 잡아서 한 70만 톤 정도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전기차 점유율을 본다면 또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건 정부 단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효율이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빠지는 부분을 먼저 반영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이거 말고는 뭐 다른 뭐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뭐 운전 자본을 감축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그냥 원래부터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운전 자본은 당연히 줄여야죠. 당연히 줄여야 이익이 늘어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수직 계열화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뭐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가격대에 잡을지 아까 전에 제가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타점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에코프로머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는 2주, 물론 오차는 존재하지만 2주 동안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실제 에코프로머티의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제가 매매할 수 있는 실시간 타점을 그쵸 추가 매수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봐야 되는 그 내용 물론 올라가면서 저항이 있을 테니까 그 구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문자로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머티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 그리고 에코프로머티는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즉 리튬 가격이나 뭐 재고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나빠질 부분을 먼저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은 에코프로 그룹 전체적으로 반영을 받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앞서서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나온다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지금 이동해서 전 개인적으로 반도체를 좋아하지만 반도체로 이동을 한다? 여기서 손실 보고 반도체로 이동을 한다? 좋은 거를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얼마의 수익을 보더라도 그거를 만족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종목 분류를 해야 될지 그리고 그런 분류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나서 다음 종목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